네,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변함없이 씨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오늘의 이슈 정리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민하 평론가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돌아온 윤석열 사단 앞으로 뭘 하는가. 네. 돌아온 윤석열 사단. 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첫 검찰 인사가 단행됐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코너에서도 사실 이제 속보가 전해져서 네.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아마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조금 드렸는데 예.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18명의 승진 전보를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네. 이른바 언론이 말하는 빅3가 있습니다.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네. 대검 차장이 이원석 제주지검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재영 서울고검 송무부장인데 네. 다 이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손을 맞춰본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리고 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뭐 특수통이다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뭐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과거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으면서 이런 좀 승승장구했던 인사들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밀려났다가 대거인기 요직에 복귀한 것이다. 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언론이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인사를 앉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가까웠던 검사들이 요직에 다시 올라온 것이니까 이게 직할 체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가 한편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면은 보복 수사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좌천됐던 사람들이 복귀했다라는 말씀은 그럼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잘 나갔던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은 이제 언론 표현으로 좌천된 것이죠. 한직으로 밀려났다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었는데 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됐고요. 이외에도 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등 여러 명이 이렇게 법무연수위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지방의 고검으로 좌천이 되거나 뭐 이런 인사가 났습니다. 네. 이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친정권 성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협력을 했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 팀장 및 간사를 맡았던 서지영 검사의 경우에는 네. 이 인사 나기 전에 원대 복귀 통보받고 이거는 모욕적이다라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뭐 그랬는데요. 그랬죠. 이에 더불어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민간위원 22명 중에 17명도 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에 동의가 안 된다라면서 집단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인사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하세요. 한동훈 장관 얘기도 중요한데 네. 장 교수님 말씀도 듣고. 네. 저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신 줄 알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기회만 주면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측근들을 챙긴 것이냐. 예. 윤석열 사단을 챙긴 것이냐 그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지난 정권 때 수사를 잘했던 사람들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좌천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사를 바로 잡은 거야 네. 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정권에 잘 나갔던 분들을 한직으로 조금 밀려났잖아요. 이분들이. 네. 예. 그럼 보복 인사냐. 예.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권을 잡았으면 진짜 뭐 내가 같이 근무했고 내가 봤을 때 유능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셨듯이
정치 보복 형태로 나타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인사된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수사를 하는지 편향성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인지 전 정권을 향한 수사는 추상같이 하고 네.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지난 정권 때처럼 그냥 좀 덮고 안 하고 이런 모습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우리가 비판했던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솔직히 정권 교체한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 혹은 뭐 재판 대상인 사건들이 대부분 전 정권 관련 맞아요. 사건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인사 이후에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을 추상같이 열심히 잘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몰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려운 나오지 판단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속 얘기를 했죠. 예. 여죄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치 보복과 정상적인 검찰 수사 이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예. 그냥 없던 것들을 다시 밝혀내기 위한 별건 수사로 가면은 정치 보복인 것 같고 현재 미진했던 수사를 그래도 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또 정치 보복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하지만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이에요 라고 계속 외칠 거는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결국 지금 바로 나온 게 그 소위 말하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인사와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선 직후에 이제 또 수사에 착수를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인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건들이 쭉 이제 지금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된 상황이고 그 고발 주체가 또 과거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수사를 진행하면은 결국에 이제 뭐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죠.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한양대 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이 대학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백운규 전 장관은 뭐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한 거 아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임기가 남아 있는 이제 산하기관장들을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해갖고 물러나게 했다라는 혐의이고 이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2019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개 국책 연구기관 기관장 가운데 12명이 중도 사임했다라면서 여러 명을 또 이렇게 똑같은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고발을 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수사를 쭉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 수사에 이제 불이 붙는 거다 이런 평가로 바로 이어질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전 정권 인사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덮어주자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죄가 있으면 당연히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수사의 특성상 이게 막 요란하게 막 진행이 됩니다. 뭐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해야 되고 또 뭐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 수사를 받느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정치 세력들이 거기 가지고 입씨름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그 결과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용두 3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가고 막 이랬더니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어떤 판결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또는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네. 이 수사가 과도했던 것 같다라는 여론이 커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과거의 검찰총장들은 사실 절제된 수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게 썼죠? 절제된 수사라는 게 봐줘라 이런 게 아니라 예. 불필요하게 논란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늘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국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을 안 했어요. 오히려 약간 민주당을 약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 아무튼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런 인사보다 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검찰총장을 누구로 그렇죠. 이제 추천을 할 것인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총장 뭐 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할 것이고 네. 과연 이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검사했을 때 가까웠던 사람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좀 같이 근무하고 가까웠던 사람 이런 사람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특수부 출신이 아니라 네. 형사부라든지 공안부라든지 공판부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 좀 배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될 포인트인데
배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려는 없다고 눈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할당도 없고 안배도 없는 예. 뭐 그런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인사는 오직 실력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실력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간 뭐 두고 보죠. 네, 장성철 교수가 주목한 오늘의 이슈는 그럼 무엇입니까? 지방선거 본격 개막입니다. 네, 지방선거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죠. 네. 지금 막 뭐 공식 운동이 시작됐지만 그 전에 여론조사도 있었고 네. 판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이 상당히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전반적으로. 예,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냥 각 그 17개 시도별 네. 이러한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기는 곳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요 정도고 뭐 이렇게 좀 박빙인 데는 세종, 충남, 경기도 예.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는 것이 아니냐, 지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경기도는 오차범위 밖은 아니잖아요. 팽팽하죠? 팽팽하죠. 그러니까 예, 예. 거기는 좀 팽팽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당에게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 여론조사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권에 좀 힘을 실어줘야지 네. 라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러한 것에 기인해서인지 예. 각 17개 시도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와요. 민주당보다. 예. 그렇다면은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구도다. 그래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이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새 네.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이어지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런 선거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확연해지는 게 또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민주당이 뭐 선전할 수 있다라면은 뭐 선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기대가 이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즉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줘볼까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있으려면은 네. 이게 대선에 패배했더니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도 더 뭔가 민주당의 어떤 뭐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는 게 그게 더 이제 좀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는 이전하고 달라졌는가? 민주당 정치가 예.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다. 비슷한 이슈, 비슷한 의제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땐 이게 좀 두드러졌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검찰 수사권 축소 국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일부 드러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뭔가 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치고 나갈 만한 어떤 기회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대한민국 지도 딱 놓고 보면은 동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새빨간 그러한 이제 좀 색깔이 짙고 네. 서쪽은 파란색이 있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좀 옅어지고 박빙의 승부가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을 못 뒤집고 있는 거여서 네. 지금대로 가면은 지방선거는 상당히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커져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김민하 평론가님의 저러한 판단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 방법이 없다. 이재명 고문을 조기 등판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때 우리가 그래도 선전을 해보자라고 판단한 건데 예. 저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이 그렇게 썩 현재 민주당의 지지세를 넓혀가고 확고히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 여론의 긍정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요. 지지율이 네. 더 올라간다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각 시도별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특히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네. 여론조사상 보면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중심적인 인물이 이재명 후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서울의 송영길, 예. 경기도의 김동연 예. 이렇게 좀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의 주력 부대의 대장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어디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게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그렇게 썩 긍정적일까? 아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 지금 논란 중심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가 신었다가 예. 뭐 오늘도 뭐 식당에 신발을 신었다 뭐 그러게요. 이거 뭐 그리고 지나가는 차에다가 욕을 했다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출마를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중심이 쭉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갔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전까지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앞으로 예고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딱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어떤 이 출마 선언에 앞으로는 이 민주당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걸 예고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 부당하다. 방탄 출마 아니다. 난 뭐 수사 받을 그런 것도 없는데 네. 모함한다. 억울하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지난 대선의 메시지랑 거의 똑같은 메시지예요. 중심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다는 것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선거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그런 모습을 좀 과시하고 보여주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예. 혹시 모르겠고 또 민주당에서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총결집할 것인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뭐 좋은 모습이 나오면은 선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과거의 회고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지향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 것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변수가 좀 있잖아요. 우선 한쪽으로는 장성철 교수 네. 어제 5.18 기념식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보수 그렇죠. 정권의 모든 맞습니다. 장관들 그리고 의원들. 정당 국회의원들 네. 전원 참석하는 이런 모습 보여준 것. 네. 혹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호남 지역에서도 뭔가 이러한 것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행위를 갖고 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을 해서 후보를 당선시킬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런 효과보다는 네.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 중도층에 계신 분들에게 국민의힘 쟤네들 꼴통 보수가 아니구나. 5.18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네. 저번에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무릎 꿇고 사과하더니 이번에는 의원들 다 가가지고 헌화하고 참배하는구나. 진정성이 있네. 저 사람들한테 한번 눈길을 한번 줘볼까라는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이 시작 전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번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진짜 당선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역 감정이 좀 없어지는 그런 큰 틀 차원에서 봐야지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다 가가지고 참배하고 헌화하고 같이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면은 지방선거 때 우리 당 후보들이 좀 더 당선이 많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만약에 표를 안 주시면 뭐 호남에 더는 관심 안 드릴 거야.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욱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눈길 한번 더 주세요. 관심 예. 한번 더 가져주세요. 그래야죠. 그렇죠. 네. 김민남 평론가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있는데 내일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임명동의안을 부결을 시키면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른바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선거 영향을 미쳤던 것의 어떤 연장전처럼 네. 민주당 심판론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가까운 이제 그 지지층 또는 중도층에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그런 측면이라든지 네. 그리고 청문회에 제대로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 인사 참사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는 그냥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를 잘 살려가면서 네. 이 부적격 여론을 쥐고 끌어오면서 이제 만약에 부결시킨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이게 인사가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네.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게 돼 버렸거든요. 결국은 네. 네. 누구를 누구를 내리면은 이거를 인준을 동의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결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 점에서도 민주당이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30초 남았는데요. 장 교수님, 네. 경기도와 분당 좀 정리해 주시죠. 경기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빙이에요. 예. 강용석 후보가 중도에 이제 사퇴를 해서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김병관 후보를 네. 상당한 차이로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 아하. 다른 변수,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